명절을 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다 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만 흘러가던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시댁에선 크게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시동생 모두가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동서는 그 회사 직원이었죠. 어머님이 보시기에 워낙에 성격도 참하고 일도 잘해서 이 결혼은 환영받는 결혼이었어요. 내가 우리 윤희 씨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네. 내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이제 아주버님이랑 남편 도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족 회사니까요. 그럼 나야 고맙지.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들이 내 옆에 딱 있어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네. 딸이 없어도 행복해. 제가 어머님 딸인걸요. 앞으로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대표님 식구가 된 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고상하고 자유로운 어머님이셨고 그런 어머님을 저도 존경했어요. 남편과 전 대학교 CC로 만나게 되었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인지 어머님이 늘 가깝게만 느껴졌었죠. 상대적으로 제 커리어를 쌓을 틈도 없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던 터라 시댁 식구들을 보기에 살짝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저를 일하는 동서는 늘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던 나날이었죠. 형님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셔서 조금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사회생활하는 커리어우먼이 이런 것까지. 눈치가 없으면 참 그것도 곤란하고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형님은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속 편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 대소사가 많잖아. 같이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동서는 힘드니까 설거지 정도만 도와줘도 돼.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신용이라도. 며느리가 둘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 남들은 일하는 동서면 형님이 알아서 다 해놓는다고 하던데. 형님은 절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나셨네요. 혼전 임신으로 이 집에 들어왔으면서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전 어머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예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하라고 결혼시키셨겠어요? 형님이야 혼전 임신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겠지만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 말이 어딨어. 부려먹다니.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내가 하는데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동서가 회사에서 어떤 유능한 인재인지 나도 잘 알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말은 좀 가려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너무 실망했어. 부엌에서 저희가 투닥거리자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저희의 상황을 보더니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큰 며느리이기도 하고 결혼을 더 빨리 했으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죠.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어머님이시기에 그저 꾸중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꾹꾹 억누르게 되었어요. 얘 큰애야, 너는 왜 둘째한테 그러니? 가뜩이나 요새 일도 많던데 회사에. 네가 나가서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둘째한테 그러지 말고 아서라. 내가 할게. 그깟 설거지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줄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했던 거고, 다른 건 다 제가 하는데 설거지만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동서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그냥 네가 좀 이해해라. 원래 밖에 일하는 애들이 좀 예민하고 일 생각에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러려니 해. 둘째도 안 하고 싶겠니? 밖에서 일하랴 집에서 살림하랴. 쟤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니까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바쁘지만 않으면 형님 도와서 이 몸 불살르는 건데 정말 회사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머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물량도 장난 아닌데다가 제가 맨날 철야에 특근해. 역시 어머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신다니깐요. 됐어. 내가 진작 도우미 아줌마 불러줄걸. 괜히 동서 사이에 분란만 만들었다. 이제 이 일은 없던 걸로 해. 알겠니? 저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들 때는 언제고 어머님만 있으면 저런 식이었고 그런 동서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죠. 그리고 저 역시 사회에서 도태됐다고 느꼈을 즈음 어머님이 집에서 애만 키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집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늘 동서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안쓰러우셔서 제안하신 것 같았고 전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어요. 언젠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도 했던 터라 어머님의 제안이 정말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초를 쳐버렸죠. 너도 집에만 있기 그러면 회사에 나와서 일해보는 게 어떠니? 어차피 전공이야 그네랑 똑같고 근자리는 아니어도 서서히 일 배우면서 그네 도와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지민이도 어린이집 다니잖니. 어때?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사실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 너라고 집에만 있고 싶겠니? 여건만 된다면 밖에 나가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 마음 나도 안다. 어머, 어머님은? 그래도 지금 회사가 중요하게 흘러가는 만큼 저희는 신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력사원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요새 회사에 안 나와봐서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신입을 가르칠 여유도 없고요. 그래? 애들한테 회사가 바쁘단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네가 일할 자리 하나 없는 거니? 조그만 자리도? 제가 조그만 자리 하나 있음 얼른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없네요. 알다시피 저희가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직률도 없고 그나마 구하는 사람은 경력사원이라서요. 혹시라도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그래, 돌아가는 사정이야. 나는 손 뗀 지 오래니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럼 자리 있으면 얼른 큰애한테 말해줘라. 그네 너도 자리 생기면 언제든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 말고 지민이 교육에 힘쓰도록 해.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야. 기필코 취직을 말리는 동서였고
그런 동서 때문에 전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런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동선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시동생네 앞으로 적금 통장을 주셨어요. 저도 아기 가졌을 때 어머님이 적금 통장을 주었는데 둘째 손주라고 다를 건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네도 임신했을 때 내가 준 거니까 둘째네도 받아라. 그래도 우리 손주 낳아주고 힘들게 품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임신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나 조리원 갈 때 금액 결제해. 눈치 보지 말고 이건 그냥 할머니 선물이에요.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어머님 너무 쿨하시다니까.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내 핏줄 낳아주는데 뭐가 아깝겠어. 고맙다. 아무쪼록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조금만 고생해줘. 동서는 입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민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환갑을 맞이해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였고 사실상 제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시골에 조용히 집을 지어 혼자만의 여유 생활을 즐기셨어요. 못했던 집안일도 하시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회사를 이끌어갔던 것만큼 쉼이 필요하신 분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시간이 많아지니 저는 더욱 좋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퇴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고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신 시어머니를 누군가는 참 달리 보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어머, 또 왔어? 아이고, 우리 지민이 그새 더 컸네. 아유, 힘들게 뭐하러 와? 너도 쉬어야지. 다음엔 쉬어. 에이, 어머님 보러 오는 건데요, 뭐. 오히려 전 어머님이 완전히 일 그만두시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지민이도 자주 보여드릴 수 있고 저도 어머님 뵈러 오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제 어머님 생활 즐기면서 천천히 지내세요. 늦잠도 주무시고. 아유, 그래야지. 이게 얼마 만에 휴가야.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롭다. 회사는 큰애랑 둘째가 잘 이끌어 가겠지. 너 온 김에 우리 곤드레밥이나 해먹자. 내가 요새 음식하는 데 빠졌는데 먹을 사람이 없잖니. 둘째도 오늘 휴일인데 부를까? 네, 좋아요. 음식도 여럿이 먹으면 정말 좋죠. 가뜩이나 동서 임신해서 잘 먹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고부끼리 데이트 해봐요.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아주 밤매고 집안일하고 이러면 저녁이라니까. 소소하니 좋아. 그렇게 어머님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진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와의 대화 소리가 저 역시도 그렇게 확 기쁘게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표정에 저 역시 민망해져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서는 갑작스럽게 어머님께 차가운 말투로 얘기하였습니다. 예, 둘째야. 첫째는 지금 와서 우리 곤드레밥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을 건데 시간 되면 올래? 너 잘 먹지도 못한다며.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주마. 오늘 쉬지? 혹시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먹고 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어머님은? 일도 해보신 분이 어쩜 그러세요?
제가 휴일에도 쉬는 거겠어요? 회사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은퇴하셨다고 감 잃으신 거 아니죠? 그런 건 할 일 없는 형님이랑 어머님이나 드세요. 제가 쉬는 날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주 바쁘신 몸 불렀다. 됐니? 참, 어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내가 아는 애 맞니? 아니, 그렇잖아요. 저 지금 힘드니까 끊을게요. 은퇴하시더니 완전 형님처럼 돼가지고. 아, 난 일 절대 놓지 말아야지. 어쨌든 어머님, 저 못 가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 이런 소소한 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당황해하는 건 어머님이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고 전 그 길로 집으로 가게 되었죠. 생각을 해도 좀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오지랖일 순 있지만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고 더욱더 기가 막힌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서였기에 크게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 동서의 말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른한테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드렸으면 좋겠거든. 이건 부탁이 아니고 그냥 동서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야. 그러니까 사과드려. 아, 진짜 쌍으로 짜증나게 하네. 아니, 형님, 바쁜 몸이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님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탱자탱자 노는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야 회사 오너니까 뭐 잘 보여야 했지만 지금도 제가 눈치 봐야겠어요? 동서는 회사 오너한테만 눈치 보나 보지? 일반 시어머니는 막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네? 진짜 속물이다. 이제 회사가 서방님이랑 내 남편이 운영하니까 동서까지 회사 대표가 된 것 같고 그래?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형님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나이 때도록 경력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야망도 없고 전 이 사람이랑 회사 운영해서 아주버님 자리까지 넘볼 테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님이야 이제 뒷방 노인네인데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자인 거 아시죠? 저랑 이 사람이 밀어붙이면 아주버님까지 퇴임하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치를 봐야 할걸요? 오늘까진 그냥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진짜 약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얘기를 어머님께 했다간 크게 상심할 것 같아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왔고 동서는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명절에 코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첫 명절은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절에 와서는 입이 대빨 나와 또다시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제 속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속까지 긁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건 좀 사서 하세요. 회사에서 은퇴하셨더라도 저금해 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우미 이모님 불러주시는데 동서는 뭐가 그리 불만이야? 그리고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가 어떻게 해요? 일도 힘든데. 이제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야, 너 나까지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까지 무시하니, 이제? 네 눈에 뵈는 게 없지? 무식해. 애들이 볼까 무섭네요.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진짜 말 막 할래? 어쩜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똑 부러져서 예뻐했더니만 이거 완전 개념 상실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꼰대가 되나 봐요. 그렇죠?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집에서 있으니까 괜히 저 잡고 싶고 그래요? 어머님도 평생 일하고 사셨으면서 어쩜 한순간에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답답하게 되셨을까?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없네요. 동서는 정말 개념상실 막가파였고 그런 동서를 보면 화가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혹시나 집에 분란이 날까봐 참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마는 홀로 아들들을 키우면서 못 볼 걸 볼 걸 다 본 어머님은 저보다 인내심이 더욱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아니 동서 말이야. 그렇게 회사에서 파워가 세? 아주 위아래가 없어 진짜. 어머님이 아무리 은퇴해도 그렇지 진짜 막 나가. 뭐 그렇지. 아무래도 나랑 동생 그리고 재수 씨까지 거의 셋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재수 씨 아래로 김 실장이 있거든. 되게 똑똑한 브레인이야. 솔직히 재수 씨랑 김 실장이랑 일 하나는 진짜 잘하긴 해.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좀 그렇잖아. 그냥 이해해. 엄마도 회사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엔 본인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참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회사에서 얼마나 몸바쳐 일한다고. 아, 열불나 진짜. 당신이 좀 주의를 좀 줘. 그렇게 남편에게만 퍼붓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동서가 웬일로 회사 일 때문에 본인 아들을 저에게 부탁한 날이 있었고 그날 조카를 보았는데 조카가 갑작스러운 열경련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민한 동서는 오자마자 저에게 퍼부으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몰아붙이던지 이래서 에바 준공은 없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리미리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저한테 열등감 넘치시잖아요. 집에서 놀면서 애 하나를 어쩜 이렇게 제대로 못 봐? 아니 재수씨 말 다 했어요? 시온이 아픈 건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병원 왔잖아요. 아주버님은 빠지세요. 여자들 문제거든요. 우리 아들 조금만 늦어서 열경련이 뇌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 그래. 뭐 할 말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걸로 동서 진짜 말 함부로 한다. 동서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줄래? 나도 지금 너무 놀래고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열경련이 심각해 조카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단칼에 들은 시어머니는 멀리서 아이를 보러 오셨고요. 아이고,
우리 시온이 어쩌냐? 많이 아파서 애미가 힘들겠어. 애보랴 일하랴. 아유, 열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너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시온이 봐주마. 그래도 병원에서 이것저것 수발될 게 좀 많겠어. 내가 할머니니까 해줄게. 아우, 됐어요. 전문 시터 쓰는 게 낫죠. 평생 일하던 어머님이 애 수발을 들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앤데. 동서 기분이야 지금 그런 거 알겠는데 말은 가려서 하자. 어머님이 동서 위해서 그래 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제 어머님이 회사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니까 아주 배는 게 없지? 회사가 네 거 같니? 그래서 그래? 아,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언제 제 거랬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시터 쓰면 되니까 저희한테 관심 꺼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뒷방 노인네 다 됐지. 그렇게 입에 사탕처럼 굴더니 나도 일 없다. 시오놈이 반드시 후회할 거야. 동서는 시어머니의 성의까지 뿌리쳤고 그렇게 그 일은 역시나 동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바빠지셨습니다. 항상 어머님네 가면 누구와 통화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에겐 일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역시 해주시는 말 아니면 따로 묻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다음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서네는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고 2번은 어머님네 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6번의 명절을 세고 올라가면서 그날도 사람의 화를 돋궜어요.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준 젓갈통을 제게 모조리 버리는 거였죠. 어머님이 집에서 노시더니 진짜 어떻게 되셨나? 뭘 이런 걸까지 싸줘? 누가 먹는다고? 저딴 건 형님이나 잡싸요. 동서, 차라리 어머님네 오지 마.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나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도 폭발할 것 같거든. 서방님도 알아? 아니, 알겠지. 그런데도 동서 꼴 보는 거 보면 나 역시 서방님이 진짜 의문이다. 내가 아는 서방님은 깍듯하신 분인데 어쩜 동서가 이렇게 설치는 꼴을 가만 보고 있는지. 어른성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못된 거사. 저 역시 이번엔 참지 못하고 동서한테 퍼부으려고 하던 찰나 이제 막 잠에서 깬 6살 내 딸의 말에 동서는 허옇게 굳어졌습니다. 아까 내가 봤는데 그 안에 젓갈 든 거 아닌데. 엄마, 한번 열어봐봐.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넣는 거 봤어. 그리고 딸아이의 말에 제가 그 젓갈통을 열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큰 쇼킹이었어요. 그 젓갈통 안에는 동서의 추억한 민낯이 들어있었고 외도하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조카와 시동생의 유전자 검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시동생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의 외도 상대는 남편이 누누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해거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설명은 무슨 설명? 못된 것. 그날 시온이 입원한 날 혈액형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너무 내 아들 안 닮은 것도 이상했어.
아무리 안 닮은 자식이 있다지만 이렇게 남 같을 수가 없었거든. 내가 모든 걸 놓고 회사에서 은퇴한 거 같니? 그렇게 네가 보기에 뒷방 노인네 같았어? 회사에 내가 심어놓은 첩자만 해도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감히 김 실장이랑 붙어먹고 내 아들 뒤통수를 쳐? 이 망나니 같은 것 용서 절대 못한다. 원래도 이상한 거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그러고 싶었어? 이혼뿐만 아니라 네 인생 전부 박살낼 줄 알아. 너랑 김 실장 둘 다 가만 안 둬. 이젠 끝장이니 알아둬라. 사실 시어머님은 그동안 동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캐고 있었어요. 혈액형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동서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고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김 실장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혈액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잠깐 이상한 생각은 가지긴 했지만 제가 동서네 부부 혈액형을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으니 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집념과 끈기로 회사를 키운 거지만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보고 두고두고 폭로할 계획을 썼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젓갈통에 넣고 그걸 여러분 동서에게 경고와 함께 깨끗이 끝내라고 하려고 했었지만 의도치 않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폭로가 된 이상 김 실장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김 실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동서는 가관이었었고 애초에 시동생을 이용한 거였죠.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시온이가 회사 물려받고 그럼 우리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시온이가 제 아들이니 그리고 형님네에는 딸밖에 없으니 회사는 본인 아들이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 여자에게 홀딱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깨끗이 물러날게요. 너 말 다 했니? 너도 같이 짜고 했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장부 조작한 거, 그동안 거래처한테 납품받아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것까지 다 고할까? 그래, 아주 막장으로 치자다 보자. 시온이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못된 것들. 법이 심판해 줄 거다. 너희랑 말 섞기도 싫어. 내 아들만 불쌍하지. 시온이도 무슨 죄가 있어서. 에휴. 서류 갈 거야. 당장 나가. 시온이 데리고 내 집에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리 알고. 어디 뻔뻔하게 한번 싸워보시지. 여보, 제발. 아니, 저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없으면 회사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못 맞춰 일할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온이도 어머님 손자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 어떻게 저랑 시온이를 내칠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참 뻔뻔하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잘못 봤어. 애초에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넌 날 하대하기 시작했지. 그래도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어 회사 일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었어. 나쁜 것.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김 실장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또한 회사에선 김 실장과 동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김 실장이 직접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이 떨어졌고요. 동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멸이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동서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김 실장과 회사를 삼킬 계획이었으니 은퇴한 저희 어머님께 절대적으로 잘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희 남편부터 내치고 그 다음은 서서히 시동생의 손가발을 싸매놓을 계획까지 짰던 소름 돋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장부셨지만 그래도 충격에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밥도 못 드시고 온 정신을 여기에만 쏟아서 신경성 위경련으로 위궤양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시동생은 꿋꿋이 싸움을 이어나갔고 동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서방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합의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합의 안 해주면 나 구속인데 시온이 어떡해, 응? 자기도 시온이 키웠었잖아. 조금이라도 정이 있다면 제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게. 모든 벌 다 받을 거야. 근데 시온이는 책임져야 하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욕심이 끝이 없다. 회사를 네가 가질 생각을 하다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꾸려온 회사인데 네가 짓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온이가 정말 안 됐다. 너 같은 걸 엄마로 만나서 걔가 무슨 죄야. 넌 평생 속죄하며 살아. 시동생은 그래도 본인이 키웠던 아들을 생각하며 동서를 위해 탄원서를 내주었고 동서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의 친정 부모님의 집까지 팔아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청 울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벌인 일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뻔뻔 그 자체라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욕심만 부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진짜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찍소리도 않고 살게. 아니, 회사에 안 나올게. 집에서 당신 보필하면서 살림만 할 테니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좋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너 탄원서 내준 게 널 위해 내준 거 같니? 너한텐 이미 정 다 털려서 할 말도 없어. 시온이 때문에 해준 거야. 그러니까 찌그러져 살아. 그리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이랑 엄마한테 사죄해. 이 돈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인간아. 시동생의 말 덕분인지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동서의 친정부모님들은 죄가 없지만 딸 자식을 잘못 둔 덕에 집까지 팔아 조그만 투룸에 월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서와 동서 아들 그리고 그 집 친정 부모님들까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역시나 여장부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오히려 지금 가장 마음이 편안해 보인달까? 아, 그리고 전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찌어찌 살다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정말이지 너무 소중하고 재밌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일이 있고 2년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희 가족이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개념머리 없는 동서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괜찮은 요즘입니다. 어머님도 말년에 아들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아주 뿌듯해 보이는 얼굴이고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별일이 많지만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제 사연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로 적어보게 되었네요. 사실 전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온 상태지만 그때만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의사였던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아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넘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이미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형님이 시댁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 워낙 순하시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전 시집살이가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오해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지만 나중에는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다는 걸 알고 나선 굳이 찾아가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너 오늘 뭐 하니?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좀 오너라. 오늘 할 일 있으니까 퇴근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저녁 먹기 전에 일찍 와. 저번처럼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며느리가 된 게 시댁에 자주 안 오니? 자주 봐야 우리도 친해지고 정들고 가족이 될 거 아니니? 네 남편은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한 번도 안 하디? 어머님, 저 오늘 일해요. 그리고 바빠서 오늘 못 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시면 갈 수가 없어요. 미리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늦게 끝나고 솔직히 일이 바빠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오라면 와. 한 번을 내내 하면서 오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시댁 사람이 돼야지. 아주 그냥 못 배워먹은 거 티내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집에 와.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세요. 매번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시고선 남편한테 물어보면 별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남편한테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오늘 남편 쉰다면서 월자 냈어요. 어머님 전화하시고 저 못 가면 남편이라도 부르세요. 저보고만 오라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저 절대로 못 갑니다.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시는 건데요? 걔가 오죽 힘들면 월자까지 내서 쉬겠다고 하겠니? 안 그래도 오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지방에 사는 친한 지인이 걔를 보내줬어. 이거 싱싱할 때 먹어야 제맛 아니니? 이거 와서 먹어야 하니까 저녁 시간 전에 너랑 형님이랑 같이 준비 좀 해. 그네는 굶떠가지고 우리 먹을 거 제 시간에 잘 못하니까 네가 옆에서 보조 좀 해주고. 저 그런 거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그런 거 잘하니까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지금 오라고 하세요. 어머님, 저도 엄청 바빠요. 매일매일 사건 훑어보느라 바쁜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전 못 가고 전화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시모는 결혼하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별일이 없더라도 매번 전화를 해 남편을 잘 챙기는지, 아침은 먹여서 보냈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심심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 전 시모를 생각해 일을 시작해보시라 혹은 취미생활을 가져보시라며 말을 해드렸지만 시모는 제 말에 엄청나게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갑자기 시댁에 오라는 말에 전 대꾸하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오자 전화기까지 꺼놓았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시댁을 무시한다면서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전 왜 그렇게까지 저에게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남편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는 저에게 무조건 일을 빼고 시댁에 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막무가내로 오라고 고집부리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사건은 명절에 터졌어요. 시모는 갑자기 명절상을 다 차리고도 저보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명절상 다 끝났으니까 저희 친정에 가볼게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으신데 벌써 오후가 돼버려서 이제는 가야 되겠어요. 형님은 친정에 안 가세요? 벌써 오후 다 됐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기다리시겠어요. 얼른 챙겨서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가볼게요. 지금 가도 1시간은 더 가야 돼서 도착하면 저녁 되겠어요. 너 무슨 소리 하니? 명절날 누가 친정에 간다든? 이제 우리 한 식구니까 명절에는 우리끼리 시간 보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너 시집 온 거 아니니? 어느 집에서 명절을 시집에서 안 보내고 처가에 간다고 하니? 얘가 정말 지금껏 봐줬더니만 끝까지 자기 멋대로네. 얘,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원칙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친정에 가야죠. 저 어제부터 여기 와서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양보해서 여기부터 왔던 건데 무슨 친정에 가지 말라니요. 저는 그럼 언제 제 집 가나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여기 집 사람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니 넌 시집 와서 여기 집안 사람 된 거지. 그럼 뭐하러 너를 결혼시키니? 어딜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올려? 못 간다. 정 가고들랑 너 혼자 가. 왜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 아들 내버려 두고 너 혼자 가. 근본 없는 애를 직업 반반하다고 앉혀놨더니만 끝까지 제멋대로구나. 너 혼자 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여보, 그냥 가자. 엄마 좀 정신 차려.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엄마 방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면 더 이상 집에 올 수 없다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시모는 막무가내로 친정에 가지 말라고 고집을 피웠고 제 눈앞에서 악을 쓰면서 저 혼자 가라며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겨우 남편이 말려서 저는 친정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가난한 집 딸로 아주버님과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온 형님을 내칠 수 없었던 시부모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없었지만 아주버님이 결혼 몇 년 후에 외도를 저지르면서 가정이 소홀히 하자 그때부터 시부모는 형님을 탓하면서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켰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부당하다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을 이길 순 없었죠. 결혼 후에 저에게 시모가 하는 것을 보고서도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형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처음 볼 때부터 자신의 여동생을 보는 것 같다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셨는데 마치 엄마처럼 제가 일이 바빠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할 때면 형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집으로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형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싸주신 반찬통을 보고서 전화를 하면 형님은 제 걱정만 해주셨죠. 형님, 언제 집에 왔다 가셨어요? 오셨으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냥 이렇게 반찬통만 놔두고 가셨어요? 전화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을 텐데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오늘 안 그래도 기분도 꿀꿀했는데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고 싶어요. 형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니야. 바쁜데 무슨. 동서 생각나서 반찬 몇 가지 했어. 저번에 시댁에 왔을 때 동서 이거 잘 먹더라고. 그때도 어머님이 뭐라고 해서 동서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내가 신경 쓰였어.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싸봤는데 괜찮아? 아유, 동서 진짜 바쁘지? 얼마나 바쁠까. 밥도 못 먹고. 집에 와서는 편하게 밥 챙겨 먹어. 알았지? 그냥 데워가지고 먹으면 돼. 형님, 너무 감사해요. 다시 시댁으로 가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수다나 떨면서 하루 보내실래요? 저 형님 보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반찬통만 쏙하니 놓고 가시고 우렁각시가 따로 없어. 형님, 시댁에 가지 마시고 저랑 여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놀아요. 남편한테도 말해둘 테니까 하루 자고 가세요. 에이, 아니야. 집에 가야지. 가서 할 일도 많고. 어머님 하시면 또 난리 날걸? 동선의 집에서 잤다고 하면 어머님 자긴 안 부른다면서 집들이 하라고 엄청 난리 나실 거 아니야. 됐어. 다음에 동서 한가할 때 점심이나 같이 먹어. 동서랑 저번에 같이 점심 먹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 10년 동안 나 혼자 며느리였어서 그런가? 동서 들어오니까 난 너무 행복해. 에이, 전 형님처럼 집안일도 안 하고 매번 빠지잖아요. 저 밉지도 않으세요? 형님도 이제 집안일 좀 놓으세요. 시댁 사람들 아무도 형님 그렇게 노력하는 거 모르잖아요. 맨날 부려먹기만 하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하세요. 형님 그러다가 몸 상해요. 친정에도 가겠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형님이 너무 착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이게 내 팔자지 뭐. 동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바쁘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도 괜찮아. 난 오히려 동서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쳐주면 그때마다 속 시원하고 좋은데 뭐. 어쨌든 반찬 골고루 많이 먹어.
부족하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내가 뭐든 다 만들어줄게. 형님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형님께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여동생과도 많이 멀어졌다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난 후에는 형님께서 동생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고 특히나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는 걸 아시고서는 더욱 저를 신경 써 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에는 형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를 괴롭힐 궁리만 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와서 시부가 쓰러졌다면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하지만 그건 시모와 시부의 계략이었죠. 아이고 참. 여보, 제 얼굴 좀 봐. 아유, 얘. 너는 시아버지 쓰러졌다고 하니까 쪼르르 오니? 참, 너도 웃긴다, 야. 여보 쓰러졌다고 하니 바로 달려온 것 봐. 내가 쓰러졌다고 했으면 달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오니? 네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다. 아주 귀한 얼굴이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좀 이따가 가거라. 아이고, 우리 며느님 드디어 얼굴 보네. 아니 어째 결혼하고 나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고 쫓겨났을 텐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가 보네. 며느님, 그래도 시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에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어? 아이고, 감사해라. 오늘 기분이 좋네. 그래도 며느님이 우리 생각은 해준다는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졌다고 아무도 연락 안 된다면서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남편도 전화 안 받고 아주버님도 안 받고 형님도 안 받고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그런 장난을 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네가 여기 오기나 하니? 쓰러지긴 뭘 쓰러져? 그렇게 서 있지나 말고 얼른 옷이나 갈아입어. 오늘 김장하려고 너 불렀어. 어서 와서 앉아가지고 이거 무 좀 썰어놔라. 오늘 할 거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어. 아유, 진작에 왔으면 반은 해놓았을걸. 네 남편이 하도 너 부르지 말라고 난리라서 내가 이렇게 부른 거다. 네? 김장하려고 저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갑자기 무슨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김장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형님이 먹을 것만 조금씩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도 어차피 김치 사 먹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왜 김장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님 쓰러졌다고 해서 급하게 일 맡기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저 다시 갈게요. 아니, 쓰러지긴 하셨는데 금방 괜찮아지셨어.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김장하면 돼. 너 가면 네 아버지 또 쓰러지실 거다. 잠깐 쓰러지긴 했으니까 그대로 가버리면 시아버지 또 쓰러지신다. 그러니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김장이나 해. 오늘은 김장하고 너희도 사 먹지 말고 가져가고. 이거 다 네 남편, 시아버지, 아주버님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렴.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건가요? 아니, 김장을 한다고 미리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쓰러졌다고 해서 놀라서 온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김장도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껏 형님이 계속 김장하셨다는데 왜 갑자기 김장하시는 건데요? 형님은 또 어디에서 고생시키고 계세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아니 너한테 말이나 하면 여기까지 오기나 하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와야지.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해. 오늘 네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앉아서 여기서 김장 담가. 저는 시모의 행각에 정말 없던 정도 다 떨어지는 듯 했고 그 와중에 형님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형님은 아파트 옥상 땡볕에서 김장하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양념을 묻히고 열심히 김장하고 있는 형님을 보면서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을 부르니 형님께선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니, 동서,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왔어? 일은 어떻게 하고? 설마 어머님이 또 여기 오라고 난리 피우신 거야?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동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 어머님 또 올라오셔가지고 난리 피우실라. 내가 동서 보냈다고 할 테니까 얼른 가. 아니, 여길 왜 불러? 동서 얼른 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얼른 가. 형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어머님한테 저 속았어요. 아버님 쓰러지셨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일하다가 왔더니만 아니었어요. 어쨌든 형님은 왜 여기서 김장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몇 개예요? 아니 어머님, 김치 장사하신대요? 왜 이렇게 많이... 이거 형님 혼자 김장 담그라고 여기 올려두신 거예요? 진짜 어머님 왜 그러신데요? 아유, 남편 병원 식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아시는 분들도 나눠주신다고. 오늘 이거 다 담가야 한다고 하셨어. 동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금방 해. 지금 시부모님 없으니까 동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가. 동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알면 또 난리 나. 그냥 동서 얼른 가고 도련님한테 말하고. 아니 형님, 안 하겠다고 하세요. 형님이 어떻게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해요? 못해요. 몸살 나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이거 그냥 여기다 내버려두고 저랑 같이 그냥 가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진짜 다 똑같아요. 어떻게 형님 혼자서 그 많은 일 하라고 시키고 한숨 돌리지도 못하게 하고. 형님 그러지 말고 가세요. 동서, 안 돼. 그러면 어머님 더 난리 피우실 거야. 안 그래도 동서 말 안 듣는다고 그 난리 피우잖아. 나까지 그러면 나한테 안 그러고 오히려 동서한테 물들였다면서 난리 피울 텐데 어떻게 그 꼴을 봐. 그냥 나는 원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동서는 이만 가. 난 괜찮아.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형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여기 팔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형님도 형님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인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세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너무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난한 게 죄야 어쩌겠니? 친정이 가난하니까 내가 기댈 곳이 없잖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동서, 나 정말 괜찮아. 그래도 동서 있으니까 마음은 든든해. 이 집에 내 편 생긴 거잖아. 얼른 가봐. 시부모님 이제 올라오셔. 형님께서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결혼 후 아주버님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카드를 쓰게 했어요. 시부모님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형님께선 아무런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셨던 것이죠. 도망치고 싶었지만 불쌍한 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러지 못했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전 시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으니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오셔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너 제정신이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씹어? 니까짓게 나한테 감히 대들어? 네가 검사면 다야? 밖에서는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더 우대해 주니까 네가 정말 잘난 거 같니? 천만에. 네가 뭐가 잘나? 넌 시댁에 오면 바짝 엎드려서 다녀야 하는 며느리야. 어디서 감히 시부모님 전화를 거절해?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 건 어머님이세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두고 오라가라 명령하시고 일도 빼라고 하시고, 남편한테는 한번 연락해 보시지 않으시면서 저한테는 행사마다 오라고 강요하시고,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온갖 일은 다 시키시잖아요. 제가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안 그래도 바쁜데 거짓말까지 하고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정말?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고작 명절에 와서 하루 잔거 가지고 그러니? 그건 며느리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세상 며느리들 다 하는 거라고. 왜 너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니? 너야말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너한테 매일 와서 시댁 청소를 하라고 했니?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니? 그냥 와서 집안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한 게 죄야? 거들어 달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부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인 남편도 안 부르시고 어머님은 며느리들만 부리시잖아요. 아들은 쉬는 날 쉬어야 되고 며느리는 쉬는 날 시댁일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저도 평일 내내 일해서 주말에 쉬고 싶다고요.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시면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건방지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네 친정이고 남편이고 다 얘기해서 내가 너 우리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때 돼서 나한테 싹싹 빌지나 마. 시모는 저를 어떻게든 쫓겨내겠다며 으름장을 피웠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껏 그렇게 자라온 남편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전 지금껏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남편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당연히 시부모님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댁과의 연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많은 일을 겪었지만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난 후 전 법원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전시댁 형님이었죠.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지만 형님은 축 처진 얼굴로 급하게 법원을 빠져나가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경찰과 함께인 상태였습니다. 동료 판사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저분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사실 제가 아는 분이셔가지고 아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같이 계셔서 말을 못 걸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몇 달 동안 없으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 저분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무료까지 저질러가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어요. 피해자 측에서는 선처 안 한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도 올렸고, 근데 저분 가족분들이 아무도 선처를 구한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그대로 처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 제목이라 실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형이요? 아니, 가해자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분이 특수 제목에 무단 침입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 저분이 제 전 시댁 형님이세요. 그럴 분이 정말 아니신데, 정말 그게 맞아요? 가족들도 아무도 변호 안 하고, 선처도 안 구하고, 합의도 안 했고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증거도 없었고, 피의자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도 안 하고, 피해자는 또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 매일 탄원서 보내고 있고요. 피고인 가족 측에서도 선처 바라는 점도 없고, 양형 사유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합의 의사도 없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처벌이 내려지겠죠? 그렇게 순하던 형님께서 특수 제목과 무단 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전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님께서 피의자일까란 생각이 들면서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상황이라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어 전 무작정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을 면회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형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특수 사건이라니. 형님, 그런 거 아니죠? 저 형님이 그러신 거 아닌 거 믿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일 사실대로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서, 사실 남편이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어. 그 여자 남편 상간녀고. 내가 동서한테 말한 적 있지? 헤어졌다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었던 거야. 동서 이혼하고 나서 나도 생각 정말 많이 했어. 이렇게 사는 게 답인지. 근데 시부모며 남편이며 정말 너무하더라고. 남편이 그 상간녀 집에 있다고 누가 말해줘서 가게 됐는데 난 절대 그 여자 건드린 적도 없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어. 그거 누가 본 적 있어요? 그날 형님 목격하거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거 남아있는 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경찰에 다 말하지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남편 상간녀라서 만나러 간 거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힘드실 줄 몰랐어요. 동서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 이제는 연락 못하지. 내가 경찰에 잡혀오고 나서 시부모랑 남편 모두 내 잘못이라고 처벌받으래. 딸한테 창피하지도 않냐면서 거길 어떻게 찾아갈 생각을 했냐면서 내 탓을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까지 한 거야. 난 그냥 다 놔버렸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 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해. 그나마 남편은 의사니까, 잘 사니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지.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다 모조리 바로 잡아줄게요. 형님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같이, 아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든 제가 잡아서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전 철저한 복수를 위해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형님을 위해 변호해 줄 순 없지만 제일 일 잘한다는 동료 변호사를 섭외해 형님의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워낙 사건 시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CCTV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날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고 그분의 진술로 형님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무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목격자의 진술에서 오히려 아주버님이 형님을 밀쳐서 복도로 내팽개쳤다는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모두 확보를 했어요. 상간녀가 아주버님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로써 상간녀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었죠. 철저히 준비해 소장을 보내니 아주버님 역시 철저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형님께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모두 탕진했다고 하며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그 후에 상간녀를 만났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하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시댁 측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전 형님의 핸드폰 속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아주버님의 주장에 맞받아쳤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님은 유리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특히나 상간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을 함으로써 아주버님, 상간녀,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받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측에서는 경제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면서 형님의 재산 분할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형님이 무상으로 시댁의 건물을 관리했다는 점과 가사 기여도까지 충분히 인정받게 되면서 절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양육비 역시 아주버님의 수입에 따라서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건 시댁이었어요. 아주버님 병원은 여성병원이었고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병원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죠. 결국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서 아주버님은 그 지역 내에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어려워 타 지역으로 억지로 가야 했어요. 당연히 두 며느리 모두 시부모의 시집살이에 이혼을 했으니 동네방네 소문이 나 그 집에는 다른 며느리를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분할받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했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답니다.
동서, 아니, 의정아,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네 덕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 사실 나 혼자서 그 집을 나오려고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그때보다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었겠지.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도 구하고 내 삶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제가 형님한테 더 고맙죠. 결혼하고 솔직히 전 시댁에 마음 둘 곳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결혼할 때와는 다르게 시댁을 더 생각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근데 형님은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따뜻한 집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언니 덕분에 저 행복하게 밥 먹었어요. 제가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나 요즘 새로 일 시작하려고 공부하고 있어. 아이들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의정이한테 빚진 거 다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요즘 남편이랑 시댁에서 계속 전화가 오네. 아이들한테도 자꾸 말하는 모양이더라고. 다시 합치자고. 참 웃기지? 내가 그곳에서 고생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는지 너무 웃긴 것 같아. 그죠? 형님, 그때 진짜 생고생 다 했는데 그 집 사람들 말로만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거지?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거 다 자기 집안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와 형님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비록 결혼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자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라도 형님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한답니다. 결혼 생활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암흑 같았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담비 같은 형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축복이라 생각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 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 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못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에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몰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 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희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니는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의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냐.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소.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 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린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흰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희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 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생 한 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